서울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돌입에 이어 오늘은 의협 주도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아버지 고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정 갈등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뿐만 아니라 오늘 개원이도 휴진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휴진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추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일단은 전국의 병원과 의원이 휴진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집단 휴진이라든지 휴진을 할 병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1,463건으로 이게 전체의 4% 정도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는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이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총궐기대회도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 미만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 대회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참여율이 조금 낮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게 하루 정도를 휴진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걸기대회 참여라든지 아니면 휴진의 대상이 지금 현재 신고한 이 정부에서 파악한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명령을 내린 이상 신고를 하고 휴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랑 그리고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가 원칙인데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이런 휴진의 사유에 대해서 신고를 해달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만약이라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의료법 59조 2항에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88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를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의료법 15조에서 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료 거부에 대해서도 89조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이 이렇게 휴진을 한 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료 거부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실 네. 법리적인 쟁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병원에 속해 있는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집단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도 성립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좀 법적인 쟁점까지 짚어봤고요. 근데 또 궁금한 부분이 자발적으로 좀 사직서를 냈던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도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제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거부에 이 취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이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방해 같은 경우에도 사직서를 일괄해서 다 같이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뭐 방해된다거나 하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업무 방해의 의사가 있었다든지 의료법 위반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여부가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집단 휴진을 한 의사분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형사처벌이 만약이라도 이루어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때 또 굉장히 많은 의사분들이 취소가 되게 되면 네. 실질적인 의료 대란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명령은 했지만 이 의사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처분을 한다기보다는 특히나 이 뭐 피해 정도가 크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전체적인 의협에서 지금은 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 대해서 아마 형사적인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의사분들의 집단 휴진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선수의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가 제일 많이 쟁점이 됐었고 그때 당시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가 또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개 의사분들에 대한 이 처벌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리적인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일단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을 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정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의사가 수천 명이 된다는, 1,000명 이상이 된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어제 이제 17일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간담회를 진행할 때 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고려제약이라는 이 제약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제약이 어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난 4월 29일에 이미 이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서 현재 이 고려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뭐 주었다든지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자 8명, 고려제약 관계자 8명, 그리고 의사 14명은 입건을 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 자료에서 아마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려제약의 내부 자료에서 어떠한 뭐 의사에게 어떤 것이 전달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게 만약에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 당사처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일단 정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나 또 추가적인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원래 만연했던 건지 아니면 좀 이례적인 규모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에 이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제약회사만 처벌을 하다가 이 받은 쪽도 이제 의사도 이제 처벌하는 거로 개정도 한번 됐었고 그 네. 이후에도 그 앞서 이렇게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면 뭐 다른 제약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이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판례를 제가 찾아봤을 때도 의사분들도 처벌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제 받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상이 됐다거나 수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뭔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또 다른 제약사로의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정도에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찰에서는 어제 이 고려제약을 언급을 하면서 이 구조적으로 다른 제약회사도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 추가적인 수사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불법 리베이트 같은 경우가 의료법에 있습니다. 의료법에 네. 제23조의 5, 1항을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약품 업자로부터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의 금전을 받거나 아니면 물품을 받거나 편익을 받거나 노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주는 그런 걸 받거나 향응을 받거나 뭐 이런 이익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이고 처벌을 하겠다. 88조에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네. 88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받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몰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 물품이 없다라고 할 때는 가액으로 돈으로 이제 추징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라도 이 불법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한다면 징역형 또는 뭐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데다가 이 경제적 이익까지도 몰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의료법상에 면허 취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면허 취소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인데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해서 선고 유예, 그러니까 이게 유죄는 맞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 유예가 있을 것이고 집행 유예가 있고 그리고 그 실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아니면은 다 선고 유예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이게 선고 유예만 해도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네. 재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신분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골프 선수 박세리 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이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이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네.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박세리 선수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뭐 이런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알려서 이게 지금 좀 과대 해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오해를 좀 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가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제 박세리 씨 개인이 고소한 건 아니고 이제 재단에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려진 게 작년 9월에 이뤄졌다고 하니 현재까지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작년 9월에 재단 측에서 이 사실관계를 발견을 하고 이 사실관계가 위조사문서라는 것이 재단에서 작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문서가 지금 사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위조사문서 그리고 이걸 행사했으니까 동행사 이 부분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 9월에 경찰에서 고소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에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검찰에 네. 송치가 됐다는 것은 경찰에서는 일단 유죄 의견으로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유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아버지는 위조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위조라고 본 쟁점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이 부분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문서가 제출됐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2020년에 새만금 경제청에서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민간 주도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에 그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응찰을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곳이 이제 응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됐고 이 한 곳이 6개 회사가 이제 협의한 이 합의체예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컨소시엄이 이제 채택이 됐는데 이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이 사업의 모양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그 레저 용지에 해양 골프장도 만들고 요트 빌리지도 만들고 골프 풀빌라도 만들고 국제 골프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 국제 골프 학교에 이제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제출이 된 겁니다. 참여 의향서라는 문서가 제출이 됐는데 이 문서가 지금 재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위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측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내가 아버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서에 날인된 인장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장이 뭐 본인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세리 썼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재단의 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단의 관계자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재단에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도 없고 의사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제출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아마 좀 그 유죄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이랑 다른 또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추가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불거진 것이 박세리 씨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 혼자 사는 어떤 방송에서 공개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지금 박세리 선수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에 나왔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 굉장히 넓은 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박세리 선수의 부모님이 평소에 그 예전부터 지내시던 이 단층의 건물이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지은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등기부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예. 나오고 땅도 이제 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을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였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등기에서 확인이 됐고 근데 이 개시 결정이 난 다음에 현재는 경매 관련해서 집행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네.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 지금 현재 이 채권자가 아마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로 보이는데 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박세리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어떤 걸 했냐면 사회행위 취소라는 걸 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어떤 채무자,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될 네.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현금화한다든지 해서 써버리면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게 만약에라도 공모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행이라고 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이전한 것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이 이
2000년대에 일단은 당시에는 박세리 선수와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이제 2분의 1씩 네.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이 2017년 정도에 경매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2017년 정도에 이제 2분의 1 지분을 박세리 선수가 매매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행이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이 채권자에 대해서 청구 이의 소송이라고 해서 이 경매 자체의 그 권한, 집행 권한이라고 해서 뭐 어떤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증서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 채권 금액이 뭐 아마 없다 이런 주장이었을 것 같은데 청구이의 소송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 채권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경매가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으니까요. 여러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